여러분, 인생의 딱 절반쯤 왔을 때, 그러니까 한 50대쯤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다시 펼쳐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왠지 골치 아픈 경제학 책일 것 같죠. 그런데 여기 한 북클럽에서는요, 놀랍게도 이 책을 통해 아주 개인적이고 또 철학적인 질문들과 마주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북클럽에서 자본론이라는 거대한 산을 한번 넘어보자는 특별한 토론이 시작됐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19세기 경제 이론을 공부하려던 게 아니었고요. 이걸 넘어서서 아니 내 삶에 이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분들 대화 속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이 토론의 첫 번째 놀라움, 바로 이 한마디에서 딱 시작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본론 하면 복잡한 수식이 가득한 그런 경제학 책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정말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토론의 핵심을 그냥 관통해버립니다. 아니, 150년도 더 된 책에서 나온 질문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보편적인 불안감이랑 정확하게 딱 맞닿는 순간인 거죠. 이건 그냥 돈을 얼마나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하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자본론을 딱딱한 경제학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불언을 파헤치는 일종의 철학 안내서처럼 발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멤버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실제로 발견한 게, 와, 정말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뭔가 복잡한 경제 공식을 기대하고 책을 폈는데 막상 마주한 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공동체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깊은 성찰이었던 거죠. 결국 자본주의에 대한 책으로 시작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유권이라던가 인간의 본성 같은 거요.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막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근거를 대죠? 보통 네 가지 논리가 등장하는데요. 첫째, 내가 땀 흘려 만들었으니까. 둘째, 내가 먼저 찜했으니까. 셋째, 법적으로 내 거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아니 소유권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지 이런 거요.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죠? 진짜 우리 사회의 단단한 상식처럼 느껴지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그 단단한 상식에 금을 가게 만듭니다. 잠깐만, 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혹시 그냥 자본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발명품 같은 건 아닐까? 하고 의문을 던지는 거죠. 와, 이 질문 하나로 내 것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 논쟁은 결국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본주의는 보통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을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보잖아요. 반면에 마르크스는 우리 안에 아주 강력한 공동체적인 그리고 이타적인 본성도 있다고 봤죠. 어떤 관점을 진짜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여긴 이 책에서 가장 심오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을 만드는 게 타고난 본성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바로 이 환경이라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네, 바로 이 개념입니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진공 속에서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사회와 시대가 나를 빚어낸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자유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배우는 우리에겐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아하의 순간이죠. 이 일화를 보면 그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연구자들이 한 아프리카 부족에게 문제를 각자 풀어보라고 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모여서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사회적 경험 전체가 문제는 다련히 함께 푸는 것이 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경쟁 사회에 사는 우리와는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그냥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곧바로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어요. 토론에 참여한 한 분의 이 고백처럼 말이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과연 순수하게 내 안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사회가, 주변 사람들이 욕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내 욕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북클럽 멤버들이 150년 전에 이 낡은 질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AI 같은 최첨단 기술 앞에서 왜 다시 중요해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 거라는 두려움, 기본소득을 줘야 하냐 마냐 하는 뜨거운 논쟁,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노동의 현실, 이게 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고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론을 하다 보니 이 모든 현대적인 불안들이 마르크스가 던졌던 그 옛날 질문들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 말은 한 부모 참가자의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머리로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기라는 걸 이해하지만 내 아이만큼은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안전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 바로 이 지점이 거대한 담론과 개인의 삶이 충돌하는 지점이고 이 토론이 그토록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50대에 다시 읽은 자본론은 경제학 책을 넘어서서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AI와 자동화의 시대,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열쇠가 어쩌면 19세기의 이 낡은 책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